나는 그날 밤을 평생 잊지 못한다. 2010년 겨울, 압록강변 어느 마을. 영하 20도의 밤이었다. 나는 7살짜리 딸아이의 손을 잡고 강가에 쭉 흐려 앉아 있었다. 딸의 이름은 봄이었다. 북한에서는 꽃봄이라고 불렀다. 봄이 오면 꽃처럼 피어나라고 지은 이름이었다. 봄이가 속삭였다. 엄마, 강 건너면 진짜 밥 먹을 수 있어. 나는 말했다. 응, 진짜 밥 먹을 수 있어. 봄이가 말했다. 흰쌀밥. 나는 목이 메었다. 흰쌀밥. 7살짜리 아이의 소원이 흰쌀밥이었다. 나는 말했다. 응, 흰쌀밥. 그리고 고기도. 봄이가 웃었다. 그 웃음이 어둠 속에서 빛났다. 나는 그 웃음을 보는 순간 결심했다. 죽어도 이 아이를 데리고 간다. 절대로 여기서 죽지 않는다. 내가 탈북을 결심한 것은 하루아침이 아니었다. 나는 함경북도 출신이다. 남편은 탄광 노동자였다. 결혼하고 봄이를 낳고 우리는 그럭저럭 살았다. 배는 고라도 가족이 있었다. 그런데 2008년 남편이 탄광 사고로 죽었다. 무너진 갱도 속에서 시신도 제대로 수습하지 못했다. 그때부터였다. 당에서는 아무 보상도 없었다. 배급은 끊겼다. 나는 장마당에 나가 장사를 시작했다. 중국산 물건을 몰래 들여다 팔았다. 한 번 걸리면 끝이었다. 그래도 해야 했다. 봄이를 먹여야 했으니까. 2009년 겨울이었다. 봄이가 아팠다. 폐렴이었다. 병원에 갔더니 약이 없다고 했다. 돈을 내면 약을 준다고 했다. 나는 가진 것을 다 털었다. 그래도 모자랐다. 옆집 아주머니가 말했다. 중국에 가면 약이 있다고. 돈도 벌 수 있다고. 브로커를 알고 있다고. 나는 처음에 거절했다. 무서웠다. 걸리면 정치범 수용소였다. 하지만 봄이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다. 나는 결심했다. 아이가 죽는 것을 지켜보느니 차라리 강을 건너다 죽겠다. 그것이 내 선택이었다. 브로커는 50대 남자였다. 이름은 묻지 말라고 했다. 중국 돈 500위안을 요구했다. 나는 남편 유품으로 남은 시계를 팔아 마련했다. 출발은 새벽 2시였다. 강이 얼어붙는 한겨울이어야 했다. 얼음 위를 걸어서 건너는 것이 배보다 빠르고 조용했다. 브로커가 말했다. 아이 입을 막아라. 소리 나면 다 죽는다. 나는 봄이를 등에 업었다. 봄이의 입을 내 손으로 막았다. 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아이는 7살이었지만 눈빛이 어른이었다. 강은 넓었다. 얼음 위를 걷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다. 바스락, 바스락. 그 소리 하나하나가 심장을 멈추게 했다. 중간쯤 왔을 때였다. 강 건너 중국 쪽에서 불빛이 보였다. 순찰대였다. 브로커가 속삭였다. 엎드려. 나는 봄이를 아는 채 얼음 위에 납작하게 엎드렸다.
쏟아졌다. 얼음의 냉기가 뼈를 파고들었다. 보미는 내 품 안에서 숨도 쉬지 않는 것 같았다. 불빛이 지나갔다. 5분이 10년처럼 느껴졌다. 브로커가 말했다. 뛰어. 나는 보미를 업은 채 뛰었다. 얼음 위를 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았다. 하지만 뛰었다. 그냥 뛰었다. 중국 땅을 밟는 순간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보미가 속삭였다. 엄마, 우리 건넜어? 나는 말했다. 응, 건넜어. 보미가 말했다. 이제 흰쌀밥 먹을 수 있어. 나는 그 자리에서 울었다. 소리도 내지 못하고 보미의 등을 두드리면서 우리는 살았다. 중국은 천국이 아니었다. 브로커는 나를 조선족 마을의 어느 집에 데려다 줬다. 그리고 사라졌다. 그 집 주인은 나를 일꾼으로 부렸다. 밭일, 집안일 닥치는 대로 했다. 돈은 주지 않았다. 밥과 잠자리를 주는 것으로 대신한다고 했다. 나는 참았다. 보미가 먹고 자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공안이었다. 중국 경찰. 탈북자를 잡으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했다. 잡히면 수용소였다. 나는 2년 동안 3번 이사를 했다. 공안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돌면 무조건 짐을 쌌다. 보미를 데리고 밤에 이동했다. 보미는 한 번도 왜 이사하냐고 묻지 않았다. 그냥 엄마 손을 잡고 따라왔다. 중국에서 만난 탈북 여성이 말해줬다. 태국을 거쳐 한국에 가는 방법이 있다고. 라오스를 넘어서. 돈이 얼마나 드냐고 물었다. 많이 든다고 했다. 중국에서 번 돈을 다 모아야 한다고. 나는 3년을 더 버텼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보미 옆에 누워 한국을 상상했다. 보미에게 말해줬다. 한국에 가면 학교에 다닐 수 있다고. 친구를 사귈 수 있다고. 보미는 눈을 반짝이며 들었다. 희망이 없으면 살 수 없다. 나는 보미에게 희망을 심어주면서 나 자신도 살아남았다. 2013년 봄이었다. 나는 보미를 데리고 라오스 국경을 넘었다. 브로커가 이끄는 대로 따라갔다. 일행은 모두 12명이었다. 탈북자들과 중국 조선족 몇 명. 정글은 상상을 초월했다. 낮에는 숨어서 기다리고 밤에만 이동했다. 모기가 극성이었다. 뱀이 길을 가로질렀다. 보미는 한 번도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사흘째 되던 날이었다. 일행 중 한 남자가 쓰러졌다. 탈수였다. 물이 없었다. 브로커가 말했다. 두고 가야 한다고. 나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다. 두고 간다. 사람을 두고 간다. 나는 내가 두고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보미가 있었다. 나는 걸었다. 앞만 보고 걸었다. 나흘째 되던 날 새벽, 강이 보였다. 메콩강이었다. 건너면 태국이었다. 브로커가 말했다. 뗏목을 타야 한다고. 태국 경찰에게 잡히면 자수하라고. 그러면 UN 난민기구에 연결된다고. 뗏목은 작았다.
12명이 타니 물이 찰랑거렸다. 보미는 내 품에 안겨 강을 바라봤다. 보미가 말했다. 엄마, 이 강 건너면 한국이야? 나는 말했다. 아직 아니야. 하지만 거의 다 왔어. 보미가 말했다. 엄마 손 꼭 잡고 있을게. 뗏목이 강 중간쯤 왔을 때 태국 경찰 보트가 나타났다. 브로커가 말한 대로였다. 나는 두 손을 들었다. 보미도 두 손을 들었다. 태국 경찰이 소리쳤다. 뭔가를 태국어로 말했다. 알아들을 수 없었다. 나는 한국어로 외쳤다. 저는 북한 사람입니다.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 그 외침이 내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는 말이었다. 나는 살고 싶었다. 보미와 함께 태국 이민자 수용소에 억류됐다. 창살이 있는 방이었다. 처음에는 무서웠다. 하지만 밥이 나왔다. 보미가 밥을 보더니 울었다. 나는 보미가 우는 것을 처음 봤다. 중국에서도 정글에서도 강에서도 울지 않던 아이가 흰 쌀밥 앞에서 울었다. 보미야, 왜 울어? 보미가 말했다. 엄마가 약속한 흰 쌀밥이잖아. 나는 보미를 안고 같이 울었다. 수용소 방 안에서 창살 너머로 태국의 하늘이 보였다. 수용소에서 석 달을 보냈다. 유엔 난민기구 직원이 면담을 왔다. 통역이 있었다. 나는 모든 것을 말했다. 남편의 죽음, 보미의 폐렴, 압록강을 건넌 것, 중국에서 숨어 산 것. 직원이 말했다. 한국 정부에 연락하겠다고. 한국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처음으로 실감했다. 우리가 정말 가게 될지도 모른다고. 희망이 손에 잡힐 것 같을 때가 가장 무서운 법이다. 나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2014년 3월 15일이었다. 비행기를 처음 탔다. 보미도 처음이었다. 보미는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다. 엄마, 구름이 아래에 있어. 나는 말했다. 그래, 우리가 구름보다 높이 있는 거야. 보미가 말했다. 우리 하늘을 나는 거네. 나는 그 말이 좋았다. 우리 하늘을 나는 거네. 그래, 우리는 하늘을 날고 있었다. 인천공항에 내렸다. 입국장에 한국 정부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누군가 한국말로 말했다. 어서 오세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가 풀렸다. 옆에 있던 직원이 부축해줬다. 보미가 말했다. 엄마, 왜 울어? 나는 말했다. 기뻐서. 보미가 말했다. 나도 기뻐. 근데 나는 안 울어. 나는 웃었다. 그래, 너는 엄마보다 강하다. 하나원에서 3개월을 보냈다. 한국 생활 적응 교육을 받았다. 지하철 타는 법, 은행 이용하는 법, 마트에서 물건 사는 법. 모든 것이 낯설었다. 보미는 달랐다. 금방 적응했다. 또래 아이들과 어울렸다. 한국 말투를 금방 익혔다. 어느 날 보미가 말했다. 엄마, 나 친구 생겼어. 나는 말했다. 정말, 이름이 뭐야? 보미가 말했다. 지은이.
나한테 과자 줬어. 보미에게 친구가 생겼다. 그것이 나에게는 한국에 온 것 중 가장 큰 선물이었다. 나는 지금 경기도 어느 도시에서 살고 있다. 보미는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이 됐다. 키가 나보다 크다. 공부를 잘한다. 장래 희망이 의사라고 했다.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싶다고. 나는 그 말을 듣고 생각했다. 중국에서 약 한 알 없어서 폐렴으로 죽을 뻔했던 아이가 이제 의사가 되겠다고 한다. 나는 식당에서 일한다.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에 돌아온다. 힘들다. 하지만 힘든 것이 두렵지 않다. 북한에서의 힘듦과 한국에서의 힘듦은 다르다. 북한에서의 힘듦은 희망이 없는 힘듦이었다. 한국에서의 힘듦은 내일이 있는 힘듦이다. 그 차이가 전부다. 가끔 꿈을 꾼다. 압록강 얼음 위를 뛰는 꿈. 정글 속을 걷는 꿈. 깨고 나면 식은땀이 흥건하다. 그럴 때마다 봄이 방문을 열고 들여다본다. 보미는 자고 있다. 편안한 얼굴로. 나는 그 얼굴을 보면서 생각한다. 잘했다. 건너오길 잘했다.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단 한 번도. 그 강을 건너지 않았다면 보미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나는 상상하고 싶지 않다. 봄아, 엄마가 이 이야기를 쓰는 것은 너를 위해서야. 내가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알았으면 했어. 너는 태어나서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어. 아파도 약이 없었어. 아빠 없이 엄마랑 둘이서 살았어. 그리고 7살에 한겨울 강을 건넜어. 그 모든 것을 너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 엄마 손을 놓지 않았어. 봄아, 너는 강했어. 엄마보다 더. 엄마는 내 덕분에 살았어. 내가 없었다면 엄마는 강을 건널 용기가 없었을 거야. 이 세상에 태어나줘서 고마워. 엄마 딸이 돼줘서 고마워. 그리고 흰 쌀밥 먹고 싶다고 해줘서 고마워. 그 말이 엄마를 살렸어.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겨주셨으면 합니다.